형들, 오늘은 진짜 머리 아픈 거 내가 다 찾아왔어. 형들은 편하게 앉아서 영상 보기만 하면 돼.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공시 뜯고, 인터뷰 뒤지고, 숫자 맞추고, 시간 순서 정리하고. 이거 은근 체력전이거든. 그러니까 시작부터 딱 한 번만 구독 버튼 눌러줘. 형들 시간 아껴주는 대신 나도 힘 좀 받게. 자, 요 며칠 사이에 또 한 번 시장이 출렁한 이유가 뭐냐? 마이클 버리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아. 왜냐면 그 사람은 한 번 맞춘 전적이 너무 강렬하잖아. 그래서 누가 버리가 엔비디아 공매도 얘기했다더라. 이런 소문만 던져도 댓글창이 바로 끝났다 모드로 들어가고 차트는 갑자기 공포영화 배경음 깔리는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져. 근데 형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버리가 말하는 게 늘 완전 헛소리냐? 그건 아니야. 숫자 자체는 종종 맞아.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맞다고 해서 결론까지 자동으로 맞는 건 아니야. 숫자라는 사실일 수 있는데 그 숫자를 해석하는 방향이 과장되거나 전제를 너무 빡세게 깔아버리면 결론이 확 튀어버리거든. 오늘은 딱 그 지점. 그게 왜 과장인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겉만 먹고 끝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이 되는지 그걸 풀어볼게. 일단 버리가 던진 폭탄부터 보자. 핵심은 이거야. 엔비디아가 앞으로 사야 하는 물량, 그러니까 공급사랑 약속해둔 구매 의무가 952억 달러로 커졌다는 거. 전년도에는 161억 달러였는데 이게 확 늘어났다는 거지. 버리 논리는 대충 이런 흐름이야. 공급이 빡세지고 파운드리 쪽이 계약을 더 빡빡하게 잡는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수요가 확정되기 전에 물량을 잡아야 한다. 이게 닷컴 버블 때 시스코처럼 될 수 있다. 수요가 꺾이면 재고랑 약속된 구매 때문에 크게 맞는다. 대충 이런 느낌. 형들, 이 얘기만 들으면 솔직히 무섭지. 952억 달러면 숫자만으로도 어지럽잖아.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빚처럼 받아들여. 야, 952억 달러를 빚졌대. 이 느낌으로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구매 의무는 말 그대로 앞으로 살 가능성이 높은 걸 계약으로 잡아둔 것에 가까워. 당장 오늘 내 통장에서 952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집행되는 약속이야. 이걸 형들 일상으로 바꿔서 말해볼게. 동네에 진짜 잘 되는 고깃집이 있다고 치자. 손님이 줄을 서.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님이 더 늘어. 그러면 사장님이 고민을 해. 야, 내일도 모레도 사람 터질 텐데 고기 물량을 더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도매상도 장난 아니야. 사장님, 요즘 고기 귀해요. 물량 잡으려면 미리 계약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사가면 못 줘요. 이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래, 계약하자. 대신 내일 모레 다음 주까지 물량 묶어줘. 이게 구매 의무야. 이게 만약 손님이 갑자기 뚝 끊기면? 그럼 사장님이 고기 냉장고에 쌓아두고 고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는 못해. 근데 중요한 건 그 고깃집이 지금도 줄을 서고 있고 심지어 예약이 꽉 차 있고 매출이 계속 찍히고 있으면 그 계약 자체는 망하는 징조라기보다는 장사 잘 되니까 미리 잡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야. 엔비디아가 딱 이런 구간에 서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두 번째 함정. 952억 달러라는 숫자가 커졌다는 사실만 떼어놓고 보면 공포가 커지는데 실제로는 이 숫자가 커진 이유가 있어. 요즘 AI 반도체는 옛날 그래픽카드 파는 장사랑 결이 달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한 번 주문하면 규모가 크고 납기 시간이 길고 중간에 패키징이니 메모리니 네트워크니 같이 엮여. 그러니까 공급망을 일단 그때 가서 사자로 운영이 안 돼. 특히 최첨단 공정이 들어가면 더 그래. 파운드리, 패키징,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요소들이 전부 병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미리 잡아두는 게 거의 업계 표준처럼 굳어지는 중이야. 여기서 버리의 주장이 왜 터무니없어 보이냐는 포인트가 딱 나온다. 버리는 이걸 수요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비가역적으로 묶여서 위험하다로 몰아가. 그런데 엔비디아의 공시를 보면 계약이 항상 완전 비취소인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 물론 조정하면 비용이 생길 수는 있어. 근데 한번 묶이면 끝으로 단정하는 건 과장이 섞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형들, 시장에서 이런 공포가 커질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뭐냐면 회사의 체력이야. 겁먹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 위험해, 끝이야, 이거 말하기 쉽지. 근데 체력이 있는 애가 위험한 계약을 잡은 거랑 체력 없는 애가 잡은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엔비디아는 최근 공시 기준으로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합쳐서 626억 달러 수준이야.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1027억 달러 정도로 잡혀 있어. 이 말이 뭐냐? 계약이 커진 건 맞는데 그 계약을 감당할 체급도 같이 커졌다는 거야.
구매 의무가 952억 달러라고 해도 그게 그냥 종이에 찍힌 숫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는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에 올라와 있다는 거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어. 그래도 950억 달러가 626억 달러보다 크잖아. 그럼 돈이 모자라지 않냐? 이 논리로 가는데 이건 마치 식당이 다음 분기까지 고기 계약을 크게 걸었는데 지금 금고에 있는 현금이 그 계약 총액보다 적다. 이걸로 식당이 망한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 장사가 돌아가면서 매일 현금이 들어오잖아. 기업도 똑같아. 특히 엔비디아처럼 현금 창출이 큰 회사는 현재 보유 현금만 떼어서 회사의 구매 능력을 판단하면 그림이 틀어진다. 실적도 봐보자. 최근 분기 매출이 681억 달러. 그중 데이터 센터 매출이 623억 달러야.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75% 수준으로 잡혀 있어. 형들, 이거 그냥 숫자라서 감이 안 오지? 쉽게 말하면 팔면 남는 장사가 매우 두툼하다는 뜻이야. 장사가 두툼하면 뭐가 좋냐? 예상치 못한 비용이 튀어나와도 버틸 완충이 생겨. 누가 봐도 공급망이 꼬일 수 있는 산업에서 이런 완충이 있다는 게 엄청 큰 차이야.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78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됐어. 물론 가이던스는 가이던스야.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 근데 회사가 내부 주문 흐름과 생산 계획을 보고도 이 정도는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당장 수요가 꺾여서 절벽이 보이는 구간은 아니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자, 그럼 버리가 가져온 시스코 비유로 가보자. 이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목이야.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주문이 폭증하니까 부품이랑 재고를 쌓아놨고 갑자기 수요가 꺾이면서 재고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 이걸 엔비디아에 겹치면 지금 엔비디아도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생겨. 근데 형들, 닷컴 버블이랑 지금 AI 인프라 시장이 똑같냐? 여기서부터 비유가 흔들린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큰 흐름이 있긴 했는데 기업들이 인터넷 한다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 그냥 홈페이지 만들면 성장주 이런 분위기가 과열됐고 투자도 무차별로 들어갔지. 그러다 자금줄이 마르고 수요가 동시에 꺼지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반면 지금은 어떠냐? AI는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비용 구조랑 매출 구조를 바꾸려고 붙드는 도구야. 물론 과열이 없다고는 못하지. 있어. 근데 최소한 아무나 AI 한다고 돈 벌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큰 돈을 벌고 있는 빅테크들이 자기 서비스랑 인프라의 효율을 더 올리려고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치명적이니까 필사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이 커. 이게 닷컴 때랑 다른 점이야. 그리고 엔비디아가 파는 것도 단순히 칩 하나가 아니야. 요즘은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묶이는 흐름이 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품이 단순할수록 쉽게 범용화되고 가격이 경쟁으로 떨어져. 근데 스택으로 묶이면 그냥 다른 걸로 갈아타자가 쉽지 않아져. 그러면 급격한 수요 붕괴가 오더라도 충격이 완만해질 여지가 생겨. 또 하나, 닷컴 때 시스코는 기업들이 네트워크 장비를 한 번에 확 질렀다가 거품이 꺼지니까 야, 이미 깔아놓은 장비로 몇 년 버티자. 이렇게 되면서 주문이 확 줄었다. 근데 지금 AI 컴퓨터는 한 번 깔았다고 끝이 아니라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증설 욕구가 생겨.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 훈련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컴퓨터 수요가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컴퓨터 수요의 형태가 바뀐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 이게 버리의 결론이 과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야. 자, 여기서 형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 거야. 그래도 거품이면 어떡하냐? 결국 언젠가 꺼지면 엔비디아도 맞는 거 아니냐? 맞아. 언젠가 사이클은 식을 수 있어. 이건 부정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투자해서 해야 하는 건 언젠가를 가지고 지금 당장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언젠가가 언제 올 가능성이 큰지랑 오더라도 회사가 어떻게 버틸지를 보는 거야. 엔비디아는 지금 그걸 준비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 공급을 잡는 것도 그중 하나야. 공급을 안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수요가 있는데 물건을 못 줘. 그럼 고객이 떠나거나 고객이 자체 칩으로 더 빨리 돌려버릴 동기가 커져. 반대로 공급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돈이 많이 묶일 수 있어. 근데 그 대신 시장을 놓치지 않아. 이건 선택의 문제야. 엔비디아는 지금 시장을 놓치면 더 큰 손해라고 판단하고 공급을 더 강하게 잡는 쪽을 택한 거지. 여기서 버리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맞아. 특히 중국 수출 규제 같은 건 이미 현실로 비용을 만들어냈어. 특정 제품 관련해서 재고나 구매 의무가 비용으로 튀어나온 사례도 있었고 이건 분명히 신경 써야 해. 그리고 고객 집중도도 부담이야. 상위 고객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그중 하나가 우리 이제 속도 조절할래 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형들, 여기서 결론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끝이다로 가면 그건 이야기의 절반만 본 거야.
왜냐면 고객이 집중돼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진짜 돈 많은 애들이 지금 실제로 큰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초반에는 실험하는 회사들이 적은 돈으로 여기저기 찔러보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체급 있는 애들이 이건 진짜 판이다라고 보고 투자를 밀어넣는 쪽으로 흐르는 모습이 있어. 이건 단기적으로는 수요의 질이 좋아졌다는 방향으로도 읽혀. 또 경쟁 얘기, AMD, 자체 칩, 다른 가속기 나오면 엔비디아 끝나는 거 아니냐? 형들, 이 말도 늘 나와. 근데 경쟁이 있다는 건 시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 진짜 쪼그라드는 시장이면 경쟁자들이 굳이 돈을 태워서 들어오겠냐? 물론 경쟁은 마진을 깎을 수 있어.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보여준 건 칩 스펙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체 운영 환경을 잡고 간다는 쪽이야.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단순히 칩 가격만 보고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런 구조에서는 경쟁이 들어와도 한 방에 전부 뺏긴다보다는 조금씩 잠식당한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럼 회사가 대응할 시간도 생겨. 자, 여기까지 들으면 형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야, 너는 그냥 엔비디아 좋다로 결론 내리려는 거 아니냐? 아니야. 나는 형들한테 공포에 떠밀려서 팔고 탐욕에 떠밀려서 사고 이 패턴만 피하자는 거야. 벌이 같은 사람이 숫자 하나 던지면 사람들은 그 숫자를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근데 투자에서는 숫자가 사형 선고가 아니라 해석과 맥락이 전부야. 예를 들어 구매 의무 952억 달러를 빚으라고 착각하면 바로 공포야. 근데 그걸 수요가 강해서 공급을 선점하려는 계약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더 중요한 건 그 계약이 실제로 실적과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야. 엔비디아는 지금까지는 흡수하는 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왔고 매출과 현금 흐름이 그걸 뒷받침해. 그리고 형들, 시장은 항상 과장을 한다. 좋은 뉴스도 과장하고 나쁜 뉴스도 과장해. 공포 뉴스는 특히 더 과장돼. 왜냐면 공포는 클릭이 잘 나오거든. 엔비디아 끝났다. 이거 한 줄이면 사람들이 눌러. 근데 구매 의무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가 공급망 구조 변화와 수요 가시성, 현금 흐름 규모와 함께 해석돼야 하며 단기 리스크는 있으나 회사 체력과 시장 구조를 보면 즉시 파국으로 직결되긴 어렵다. 이거 누가 클릭하냐? 근데 형들, 돈은 어디서 벌어? 다들 자극적인 제목에서 돈 벌어? 아니지. 돈은 결국 차분하게 읽은 사람이 벌 때가 많아. 그러면 앞으로의 그림을 긍정적으로 근거 있게 그려보자. 나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완전 무적이다 이런 말은 안 해. 그건 사기야. 대신 지금 판이 쉽게 꺼질 것 같진 않다. 이건 말할 수 있어. 왜냐면 AI는 이제 기업들의 비용 구조를 건드리고 있어. 예전에는 AI가 멋있어 보이는 기능 정도였다면 지금은 고객센터 자동화, 검색 효율, 광고 타겟팅, 개발 생산성, 물류 최적화 같은 데로 들어가서 실제 돈이 되는 쪽으로 확산 중이야. 이런 건 한번 맛보면 쉽게 못 놓는다. 그래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간 규모 기업들도 점점 우리도 모델 돌려야 한다로 가는 흐름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인프라 수요는 형태만 바뀌지 바닥이 쉽게 빠지진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마찬가지야. 단기에는 너무 많이 짓는 거 아니냐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짓고 끝이 아니라 전력, 냉각, 네트워크, 반도체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붙어. 특히 AI는 전력과 네트워크의 병목이 너무 크니까 장비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는 투자가 이어질 수 있어. 이건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몇 년짜리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 여기서 엔비디아가 유리한 이유는 시장이 커질 때 제일 먼저 스케일의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거야. 공급망을 잡는 것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그렇고 고객들이 이미 깔아놓은 운영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와 한 방에 붕괴한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훨씬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야. 둔화가 오더라도 엔비디아는 현금 창출이 강한 상태에서 둔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둔화는 곧바로 파국이 아니라 속도 조절로 지나갈 여지가 생겨. 그럼 형들 입장에서 실전적으로 어떤 태도가 좋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벌이의 공포를 들었을 때 바로 손이 매도 버튼으로 가는 걸 한 번만 멈춰라.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봐.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나? 벌고 있다. 현금이 들어오나? 들어온다. 마진이 두껍나? 두껍다. 수요가 당장 꺼졌나? 적어도 최근 흐름만 보면 그렇지 않다. 물론 미래는 모른다. 근데 투자라는 게 미래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 지금은 바로 붕괴 확률보다 성장 지속 혹은 완만한 둔화 쪽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지. 형들, 한 가지 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뉴스로 하면 멘탈이 너덜너덜해져. 하루는 천국, 하루는 지옥이야.
이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가 크고 돈이 많이 몰려있고 옵션이랑 레버리지도 엮여 있어서 원래 그래. 그래서 기분으로 하면 손이 나가. 이럴수록 필요한 게 딱 하나야. 큰 그림. 큰 그림으로 보면 AI 인프라 투자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서 돈을 벌고 있고 공급망을 선점하려고 계약을 키운 건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행동이야.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봐야지 한 얼굴만 보면 망한다. 그럼 벌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내보자. 벌이의 주장이 왜 과장으로 보이냐? 첫째는 구매 의무라는 숫자를 비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 둘째는 그 숫자가 커진 이유를 공급망 구조 변화와 수요 형태 변화 속에서 해석하기보다 수요가 꺾이면 끝이라는 한방 시나리오로 몰아간다. 셋째는 회사 체력과 현금 창출 능력, 현재의 매출과 마진 수준이 보여주는 완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벌이의 결론은 자극적이지만 그 자체로 확정된 미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형들, 이게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공포로는 늘 가능성을 확정으로 바꿔서 말해. 이럴 수 있다를 이렇게 된다로 바꾸는 순간 사람은 판단을 잃어. 근데 우리는 그 변환을 거부해야 돼.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두고 확률을 보고 내 리스크 감당 범위를 정해야 돈이 지켜진다. 나는 엔비디아의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유는 단순해. 지금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매출과 실제 현금 흐름이 이미 찍히고 있고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실물로 굴러가고 있고 회사가 공급망을 잡을 만큼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야. 물론 변수가 있지. 규제, 경쟁, 고객 투자 사이클. 근데 그 변수들이 있다고 해서 엔비디아는 시스코처럼 끝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변수는 늘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의 싸움이고 엔비디아는 지금까지는 흡수 잘해온 쪽에 가까워 보여. 형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오늘 얘기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 무조건 버텨라 이런 말 안 해. 그건 각자 계좌 상황이 다르니까. 대신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공포뉴스 한 방에 휘둘려서 자기 원칙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시장이 형들 돈을 흔들기 시작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남아. 자, 여기까지 내가 다 찾아서 정리해줬다. 형들, 편하게 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이제 형들이 해줄 건 딱 하나야.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줘.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거 숫자랑 이야기로 풀어서 머리에 들어오게 해주는 영상 계속 보려면 구독이 제일 확실한 표시야. 구독 눌러주고 형들 계좌는 형들 방식대로 지켜가자.